사실 제 아들이 별 4개, 합참의장이라는데 할머니 별 4개가 뭐 그리 대단한 벼슬이라고. 이건 또 무슨 비린내람? 아, 면회 안 되니까 제발 좀 가시라고요. 일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이시라면 오늘의 사연이 가슴을 크게 울릴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별 4 합참의장 박민준. 하지만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 앞길 막을까봐 군부대에서 흙 묻은 굴비구이를 손에 쥔 채 쫓겨나 피눈물을 가슴속에 묻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가장 믿었던 후배 군단장의 추악한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부대 상공에 나타난 단 한 대의 헬리콥터. 과연 심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이른 새벽 부산 자갈치 시장은 벌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끼룩끼룩 갈매기 울음소리와 함께 짭짤한 물비린내가 코끝을 스치는 곳. 이순자 할머니는 50년간 지켜온 자신의 생선가게 앞에 섰습니다. 74 나이가 무색하게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번개 같았어요. 굳은 살이 단단히 밝힌 손가락으로 칼을 쥐자 쓱싹쓱싹 칼날이 생선살을 가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근데 얼굴이 싱글벙글이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옆 가게 주인이 물었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우리 서준이 면회 가는 날이라 새벽부터 준비할 게 많아서 일찍 나왔지.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오른 손으로 생선 비늘을 긁어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굽어졌지만 할머니는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든 말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죠. 아들 민준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그리고 하나뿐인 손주 서준의 미래를 위해 쉴 틈 없이 일해왔습니다. 손주 박서준은 이순자 할머니에게 유일한 혈육이나 다름없었어요. 21살의 서준이는 현재 육군 일병으로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서준이 엄마는 아이가 5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우리 서준이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던 그날부터 이순자 할머니는 손주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서준이 좋아하는 굴비구이랑 갈치조림을 해가야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가장 싱싱한 생선들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눈가에 깊게 펜주름과 거칠어진 손등에는 기나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경매장에서 가장 좋은 생선을 척척 골라내는 눈썰미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했어요. 손끝으로 생선의 눈과 아가미를 척 살피는 모습에서 50년 경력의 노련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비린내 때문에 옷에서는 항상 생선 냄새가 뱄지만 그 냄새는 가족을 위한 희생의 상징이었죠. 이순자 할머니의 아들 박민주는 별 4개를 단 합참 의장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허세를 부리는 법도 없었고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시장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순자씨네 아들 별 4개 달았다며? 이야, 대단하네. 시장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마다 할머니는 아이고 걔가 나라일 하는 걸 뭐려 하며 수줍게 웃을 뿐이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순자 할머니는 가게를 정리하고 내일 면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치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나하나 손질하며 가시 하나 남지 않게 정성껏 발라냈어요. 굴비는 가장 살집이 통통한 놈으로 골라 꾸덕꾸덕하게 잘 말려두었고요. 서준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할머니의 손길에는 깊은 사랑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우리 손주 군대밥이 입에 맞을까? 힘들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을 들였어요. 서준아, 할매가 맛있는 거 잔뜩 해갈게. 힘내라, 우리 강한 군인. 서준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손주를 생각하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내일 입을 옷까지 정성껏 골라놓았습니다. 검은 치마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평소엔 아끼느라 잘 매지도 않던 보라색 스카프까지요.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 가장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손주의 어릴 적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만날 손주를 생각하며 할머니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최전방 군부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술렁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쨍하게 맑았지만 부대 내부는 먹구름이 낀 듯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병사들은 허리를 곧게 펴고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복도를 지나다녔습니다. 식당에서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평소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야, 들었냐? 어제 내부고발 문건이 합참으로 바로 올라갔대. 한 병사가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쉿! 미쳤어? 최진혁 중장님 지금 폭발 직전이야. 아까 행정병은 보고서 한 줄 잘못 썼다고 삽질 100번 하러 갔대. 옆에 있던 병사가 눈짓으로 사무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최진혁 중장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 병신 같은 놈들. 대체 누가 이딴 짓을 벌인 거야. 내가 이 부대를 맡은 이상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은 절대 용납 못해. 강 대위는 최 중장 앞에서 굳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네, 중장님. 모든 병력을 동원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회도 전면 통제했습니다. 면회? 누가 면회를 허락했어? 당장 취소해.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이 부대에 들여보내지 마. 알겠나? 최 중장은 서류 뭉치를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우수수 흩어지자 병사들이 급히 주워 담았어요. 놔두고 나가. 내가 언제 주우라고 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최 중장의 고함에 병사들이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이순자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목욕탕부터 다녀왔어요. 손주를 만나러 가는 날이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생선 비린내가 날까봐 걱정돼서 평소보다 더 꼼꼼히 몸을 씻었습니다. 아이고, 내 손에서 생선 냄새가 영 안 빠지네. 할머니는 손을 비누로 3번이나 박박 문질렀어요. 50년간 생선을 만져온 손에서는 아무리 씻어도 은은한 비린내가 났습니다. 결국 레몬즙으로 손을 씻고 향수까지 살짝 뿌렸어요. 우리 서준이가 할매 냄새 난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부대로 향하는 내내 할머니는 보온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성스레 쓸어내렸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굴비구이와 갈치조림을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비린내가 덜 나도록 생강과 청주를 넉넉히 넣었고 양념도 손주 입맛에 딱 맞게 조절했어요. 우리 서준이 이거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버스 안에서도 그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부대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보온통과 작은 보따리를 들고 면회소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손주를 만날 생각에 아픔 따위 느껴지지 않았어요. 초소에서는 젊은 초병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면회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초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이 할미가 귀가 어두워서 그러니 다시 한 번만 말해주겠니? 면회가 안 됩니다. 초병이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그럴 수가. 내가 새벽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우리 서준이가 기다릴 텐데 이것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서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굴비구이란다. 초병은 난감한 표정으로 상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젊은 군인들도 할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한 병사는 몰래 중대장실로 달려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때 강 대위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면회 금지령 내려진 거 안 들려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보온통을 내밀었어요. 이것만이라도 우리 서준이한테 좀 전해주시오. 굴비구이인데 서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비린내 안 나게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 말이 강대위의 화를 더 돋우었습니다. 비린내. 그는 코를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비린내 나는 음식을 왜 자꾸 들이밉니까? 할머니한테서도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군요. 지금 부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이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새벽부터 몸을 깨끗이 씻고 생선 냄새 안 나게 향수까지 뿌렸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평생 생선을 팔며 가족을 부양해온 그 손에서 나는 비린내가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보온통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뚜껑이 열리며 정성스레 구운 굴비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강대위가 발로 툭 차버렸어요. 더러워. 당장 치워. 이런 냄새 나는 게 우리 부대에 들어올 순 없어. 이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손주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 엉망이 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러나 더 아픈 것은 비린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비린내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손주를 키워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를 했네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더 구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고된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그 작은 어깨가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부대 정문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강 대위가 그것을 발로 차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의 눈물까지 아무도 모르게 모든 진실이 차가운 기계에 눈에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터미널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손주를 보지 못한 서운함과 씻을 수 없는 모욕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특히 별달고 나라일 하느라 바쁜 아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진혁 중장의 사무실은 한밤중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불빛이 으스스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최진혁은 책상 앞에 앉아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가득 서려 있었어요. 강대위, 내부 고발자, 누군지 알아냈나? 최진혁이 들어오는 강대위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중장님, 강대위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민간인 출입건에 대해서는 모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최진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누군가 자신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생각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출세를 위해 그동안 저질러온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병사들의 휴가비를 빼돌리고 군납비리에 연루되고 부하 장교들에게 뇌물을 강요한 일까지. 민간인이라고? 누구?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강 대위가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오늘 면회 온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박서준 일병의 할머니셨는데 최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서준? 합참의장 박민준의 아들 말이냐? 강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면회를 거절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듀. 최진혁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책상 위의 펜과 서류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흩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일그러졌어요. 이 멍청한 자식.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최진혁은 강대위의 앞으로 성큼 다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합참의장의 어머니를 그냥 면회 거절한 것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였다고? 아, 내 앞날 다 망했군. 강대위는 머리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지시대로만 행동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상관의 태도에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그는 평소처럼 침묵했습니다. 군생활 내내 시키는 대로만 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어? 최진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대위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중장님의 지시대로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강 대위. 어떻게 대했냐고. 최진혁이 강 대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강 대위의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술 냄새와 분노가 뒤섞인 숨결이 확 끼쳐왔습니다. 강 대위의 목덜미가 땀으로 흥건해졌어요. 그는 여전히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온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고 제가 그것을 발로 차는 바람에 이런 젠장. 최진혁은 멱살을 놓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쩍 하고 벽에 가벼운 균열이 생겼어요. 그의 눈에는 광기와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내 놈이 날 망치게 생겼어. CCTV는? CCTV는 확인했나?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 대위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장 가서 모든 영상을 삭제해.
지금 당장. 강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방을 나섰습니다. 그에게는 상관의 명령이 전부였어요. 옳고 그름을 따질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죠. 최진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벌벌 떨리는 그는 서랍에서 위스키 병을 꺼내 한 모금 들이켰어요. 위스키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잠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지만 곧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 별은 끝장이야. 최진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따르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최진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합참의장실이라는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그의 손이 전화기 위에서 잠시 떨렸어요. 벨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합참의장님. 최진혁 중장입니다. 최 중장. 박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이 부대에 면회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나? 최진혁의 이마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그는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아, 네, 면회 시간에 부대에 오셨습니다만 오늘은 특별 훈련으로 면회가 취소되어 정중히 돌려보내드렸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최진혁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다만 내부 보안 강화 훈련 중이라 면회를 제안했을 뿐입니다. 민간인과의 충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덧붙였어요. 알겠네. 그럼 수고하게. 박민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진혁은 전화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셔츠는 땀으로 등 뒤가 다 젖어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합참의장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자신의 경력과 어깨 위의 별을 지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잠시 후 강대위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영상은 삭제했나? 최진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삭제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이 중앙 서버와 연동되어 있어서 완전 삭제가 어렵습니다. 강 대위는 기계적으로 보고했어요. 최진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럼 영상을 조작해. 당장. 네, 알겠습니다. 강 대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걸어가는 등 뒤로 최진혁의 저주가 들렸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의 임무였으니까요. 한편 부대 내 병사들 사이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이 소문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면회소 근처에서 근무하던 병사들은 모두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고 강 대위가 그것을 발로 차는 모습까지. 침실에서는 병사들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불을 끈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만 작게 들려왔어요. 야, 너도 오늘 그거 봤냐? 취침 준비를 하며 한 병사가 소곤거렸습니다. 봤어. 근데 그 할머니가 합참의장님 어머니셨대. 다른 병사가 침대에 누우며 대답했어요. 진짜? 헐, 그럼 완전 큰일 났네. 침묵이 내리자 각자의 생각에 잠긴 병사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렸어요.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진실이 묻히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진혁 중장의 책상 위에는 합참으로 보낼 공식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일일 상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민간인과의 충돌 없었음이라는 문구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최진혁은 그 보고서에 서명했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진실쯤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박서준 일병은 쪽지를 받자마자 부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평소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최진혁 중장이 갑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이 의아했어요. 부대원들이 복도에서 그를 향해 던지는 동정 어린 시선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야, 서준아.
괜찮을까? 동기 한 명이 어깨를 툭 치며 물었어요. 박서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무슨 일인데? 모르는 척하지 마. 할머니 일 말이야. 동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는 동기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여러 병사들이 그를 향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쇼미세,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게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항상 차갑고 엄격한 표정으로 부하들을 대하던 최진혁 중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그 옆에는 강대위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박일병. 들어오게. 들어와. 최진혁 중장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어요. 그는 허리를 약간 구부리기까지 하며 박서준을 맞이했습니다. 앉게, 편하게. 박서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했을 텐데 오늘은 웬일인지 의자까지 내어주었어요. 중장의 책상 위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과자와 음료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일병, 요즘 군 생활은 어떤가? 불편한 점은 없나? 최진혁 중장이 과장된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별 문제 없습니다. 박서준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눈은 계속해서 강 대위를 향했습니다. 강 대위는 그 시선을 피하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 좋아. 내가 오늘 자네를 부른 이유는? 최진혁 중장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어요. 그는 연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네 아버님께서 어제 전화를 주셨네. 자네 할머니가 잘 계시냐고 물으시더군. 박서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할머니요? 할머니가 어제 여기 오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최진혁 중장과 강대위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중장의 온화하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강대위는 마치 자신의 발가락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처럼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 최진혁 중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박서준은 한순간 주저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동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셨는데 강 대위님이 뭔가를 했다고요. 최진혁 중장은 강 대위에게 칼날 같은 시선을 던졌습니다. 강 대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그는 고개를 더 숙여 거의 바닥에 닿을 듯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 박일병. 최진혁 중장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안정을 취하려는 듯했어요. 어제는 특별보안 훈련이 있어서 면회가 전면 취소되었네. 자네 할머니께서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셨을 뿐이야. 특별한 일은 없었어. 박서준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두 상관을 번갈아 보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장이 이렇게 자신을 굳이 불러 해명할 정도라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존경해온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가 오셨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최진혁 중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과자 상자를 가리켰어요. 아, 그게 일이 좀 많아서. 그런데 이거 먹어보게. 특별히 자네를 위해 준비했네. 아주 맛있는 초콜릿이야. 박서준은 그 어떤 달콤한 뇌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됐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방 안이 다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진혁 중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등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더 이상 굽신거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일병. 군인은 상관의 말을 믿어야 하네. 나는 이미 말했어.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최진혁 중장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임무에 충실하게. 그때 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문을 두드렸어요. 중장님, 합참의장님께서 긴급히 연락하셨습니다. 최진혁 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박서준에게 손짓했어요.
가봐도 좋네. 임무에 충실하게. 박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그는 강대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대위의 시선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박서준은 확신했어요. 분명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밖으로 나온 박서준은 동기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박서준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한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들고 왔다는 것, 강대위가 그녀를 모욕하고 음식을 발로 찼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박서준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일그러졌어요. 한편 박민준 합참의장은 사무실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되었어요. 부대에 문의했을 때 최진혁 중장은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바쁜데 왜 이런 전화를 다 하나? 할미는 괜찮아. 그저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었네. 어제 서준이 면회 다녀오셨다면서요? 박민준이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어. 우리 서준이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 박민준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어머니가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 일도 없으셨어요?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아들. 할미가 뭐 별일 있겠어? 그나저나 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옷은 따뜻하게 입고? 박민주는 어머니의 화제 전환을 눈치챘습니다. 무언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곧 서준이 부대에 들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민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진혁 중장의 부대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해주게. 특히 어제 면회 시간대 정문 쪽 영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자 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 4개를 단 그에게는 군 내부의 어떤 영상이든 확보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무언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한편 부대장실에서는 최진혁 중장이 전화를 끊자마자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강 대위는 구석에 서서 중장의 폭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최진혁의 고함이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대위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중장님? 합참의장이 CCTV 영상을 요청했어. 최진혁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당장 영상을 조작해. 어떻게든. 강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나갔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중앙 서버에 저장된 영상은 이미 합참으로 전송되고 있었을 테니까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박서준은 침대에 앉아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할머니가 부대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다니.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빚을 갚아주리라 다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믿고 기다려야 할 때였습니다. 별 4개를 단 아버지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테니까요. 합참본부 대회의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영상 속에서는 이순자 할머니가 굴비구이 보온통을 들고 부대 앞에 서 있었어요. 스크린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유일하게 박민준 합참의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표정 없이 굳어져 있었지만 손의 쥔패는 이미 두 동강 나 있었어요. 영상은 무자비하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초병에게 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초병이 난처한 표정으로 상관에게 시선을 보내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강대위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장면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박민준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어서 가십시오. 영상 속 강대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보온통을 내밀자 영상 속 강대위는 코를 찡그리며 외쳤어요.
비린내 나는 음식을 왜 자꾸 들이밉니까? 지금 부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어츠. 보온통이 할머니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바닥에 흩어진 굴비 구이를 강 대위가 발로 툭 차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구부정한 어깨로 돌아서는 그 뒷모습은 박민준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파일. 정지하게. 박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화면 속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50년간 생선가게에서 일하며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서린 그 깊은 슬픔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다음 파일. 재생하게. 박민준이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음은 최진혁 중장과 강대위의 사무실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재생하게. 박민준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최진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 박일병. 어제는 특별 보안 훈련이 있어서 면회가 전면 취소되었네. 자네 할머니께서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셨을 뿐이야. 특별한 일은 없었어. 박민준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최진혁과 자신의 통화 내용이 재생되었습니다. 아, 네. 면회 시간에 부대에 오셨지만 오늘은 특별 훈련으로 면회가 취소되어 정중히 돌려보내드렸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려온 목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합참의장이 CCTV 영상을 요청했어. 당장 영상을 조작해. 어떻게든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박민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바가 뚜렷했어요. 모두 나가주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박민준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는 잠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별 4개, 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항상 원칙과 인간성을 중요시했어요.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가르쳐준 가치였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간 자갈치 시장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밝히도록 일하며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 그 손에서 나는 비린내는 박민준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포근한 향기였어요. 그런 어머니가 지금 아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 끔찍한 모욕을 당한 사실조차 숨기고 있다니. 박민준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 연결해주게. 잠시 후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뵐게요.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박민준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아이고, 바쁜데 무슨. 할미는 괜찮다니까.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끝내고 갈게요. 박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끄는 박민준은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최진혁 중장의 이력서와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비리 의혹 보고서였어요. 그동안 확실한 증거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어요. 비서실장을 불러주게. 박민준이 인터폰으로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오자 박민준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진혁 중장에 대한 비리 조사를 즉시 개시하게. 특히 군납비리와 병사 휴가비 착복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게. 그리고 강대위의 이력 조사도 병행하게. 네, 합참의장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박민준은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의 눈은 어머니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비린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비린내는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욕하는 것은 어머니의 인생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박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시에 군 내부에 썩어 문드러진 부조리도 바로잡을 기회였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인간 존중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연락하게 최진혁 중장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주게. 박민주는 결단력 있게 지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한 이상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어머니의 굽은 등과 눈물 어린 얼굴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별 4개를 단 합참의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존엄을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차량 준비하게. 오늘 일정은 모두 조정하고 어머니 댁으로 가겠네. 박민준이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의 주름을 정돈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그의 어깨 위 별 4개를 반짝이게 했어요. 그 별은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의 무게였습니다. 오늘 그는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어머니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박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어요. 그의 눈앞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가르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아, 별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먼저다. 그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실천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이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 문이 열리자 이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들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4개가 빛나는 군복 차림의 아들은 어머니의 작은 집 앞에 서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갑자기 웬일이래? 이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아들을 반기는 미소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어려 있었어요. 박민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어머니의 등이 이렇게 굽었을까? 머리카락은 언제 저렇게 하얗게 변했을까? 주름진 얼굴은 언제부터 저렇게 깊게 패였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늙어가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싶어서요. 박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이끌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아주 정갈했어요. 벽면에는 박민준의 군 생활 사진들이 연도별로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고 작은 거실 한편에는 손주 서준이의 사진이 가장 큰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하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저녁은 먹었어? 내가 금방 차려줄게. 박민주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자신과 손주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모습, 새벽마다 자갈치 시장으로 향하던 그 지친 발걸음, 손에 굳은 살이 밝히도록 생선을 손질하던 그 모습. 그 모든 희생이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어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같이 앉아서 이야기나 해요. 박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박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굳은 살 밝힌 손가락, 갈라진 손등의 주름, 평생 생선을 다루며 생긴 작은 칼자국들. 그 손이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 4개를 달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오는 동안 어머니의 백발과 주름은 그만큼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제 서준이 면회는 어떠셨어요?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파르르 흔들렸어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할미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돌아왔어. 우리 서준이는 못 봤다. 박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이미 CCTV 영상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사실을 감추려는 모습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더 마음 아파할까봐 아는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박민주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보다 너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군복이 전보다 헐렁해 보이는구먼. 박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평생 자신을 걱정하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더욱 짠하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굴비구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순자 할머니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굴비구이를 먹고 싶다는데 금방 해줄게. 박민주는 어머니가 부엌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굴비라는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진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아픈 일을 떠올렸겠지만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어머니의 강인함이 가슴을 쳤어요.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지글지글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그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저녁을 감사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순자 할머니는 정성스레 구운 노릇노릇한 굴비와 칼칼한 갈치조림, 그리고 여러 반찬을 내왔어요. 테이블 가득 풍성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하셨네요. 박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들이 집에 왔는데 어떻게 대충 차리니? 어서 먹어봐. 박민주는 굴비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 시험 성적이 좋을 때마다 특별히 굴비를 구워주시던 날들. 그 모든 추억이 이 한 점의 굴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박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꾹 참았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며 기뻐했습니다. 많이 먹어. 다음에는 우리 서준이도 데리고 와야지. 네, 어머니. 다음에는 서준이와 함께 올게요. 박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꽉 메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아들의 군생활 이야기나 손주 이야기를 물었고 박민주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순자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조심해서 가. 박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 작은 몸이 자신의 품에 안기자 왠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였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박민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박민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내일 그는 반드시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 것이었습니다. 별 4개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그는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한반도 최전방 군부대 상공에 헬리콥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대원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자 육군 1호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금빛 태양 아래 날카롭게 빛나는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마치 심판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